안녕하세요. 저는 서해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소순영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2021학년도, 그 다음에 이제 2020학년도 반포고등학교 1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반포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치르게 되는 바로 첫 시험이죠. 1학기 중간고사 과연 어떻게 준비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 물론 겨울방학 동안에 야심차게 뭐 계획 세우고 공부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아이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쭉 만나봐온 바, 세상 일이라는 것도 다 그렇기는 하지만, 특히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들어와서 처음 치르는 시험이다 보니까 시행착오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 것 같고요. 의욕이 넘치는 만큼 공부를 한다고는 했지만, 괜히 헛심 쓴 것 같이, 정작 공부한 것이 시험 점수에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자, 우리 이렇게 공부하면 내신 성적 충분히 잘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반포고등학교, 물론 인근 학교들이 다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포고등학교만의 또 특징도 있다 보니까,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과연 우리 아이는 어떤 책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어떤 계획하에서 진행을 해야 될지, 그 공부하는 거. 그리고 이제 저와 함께 어떻게 준비해서 그다음에 이제 내신 성적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박을 터뜨릴 수 있게 지도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요. 이게 상당히 약간 추상적이고 느낌이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하게 짚어드리는 부분만 어머님들이 챙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요. 문항이 모두 21개 나왔다. 그건 크게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객관식 70점, 서술형 30점으로 출제가 됐다더라. 물론 매년 이게 무슨 법으로 정해져서 절대적으로 16문항 지키고 5문항 지키고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략 20개에서 25개 사이의 문항이 출제가 된다. 자, 그러면 쉽게 따져서요. 20개의 문항 가지고 50분의 시험 시간을 줍니다. 그러면 한 문제당 2분 30초. 결코 길지 않다는 겁니다. 자, 제가 요 반포고 출제 경향을 분석하면서 어머님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서 우리 아이들은 다들 부족해하는 시간 내에서 나만의 풍족함을 누리면서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물론 제가 단어 사용을 조금 잘못하긴 했습니다. 풍족하다라고 하는 건 절대 있을 수 없고요. 누구든지 시간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 어떤 아이는 90점 넘게 시험 점수를 얻게 되고 어떤 아이는 반타작도 못하게 되고 이렇게 갈리게 되는데 그거는 결국 공부 방법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두 번째가요. 기본 문제 12문항 내외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기본 문제는 바로 뭐와 관련이냐면요. 제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는 책 중에 가장 기본되는 책이 바로 센이거든요. 자, 요거는 센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화면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반포고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특정 참고서를 활용하지 못하는 문항이 많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먼저 살짝 보여드릴까요? 자, 요거거든요. 이게 바로 작년 반포고등학교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분석한 겁니다. 그러면 뭘 어떻게 분석했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문제 어렵다 쉽다 말씀드려도 어머님들이 와닿지 않으시잖아요. 그럼 가장 좋은 게 뭘까? 이 문제 맞추려면요. 이 책을 풀었으면 된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사문항을 찾은 겁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요. 여기 1번, 2번 보이시죠? 그 다음에 유사문항. 빈칸이 보일 겁니다. 못 찾은 겁니다. 여기 프린트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반포고등학교는 아이들에게 그 진도에 맞게끔 프린트 제공을 해요. 근데 조금 웃긴 것은 뭐냐? 다른 학교들, 그 가장 대표적인 학교가 바로 세화고등학교, 부교재라는 일종의 프린트겠죠. 그 다음에 세화여고, 자, 이런 학교들은요, 부교재를 쓰거나 아니면 보충 프린트를 제공을 하면 그곳에서 반드시 시험 문제를 냅니다. 세화고는 그것도 많이 냅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시험 문제는 어렵고요. 세화여고 마찬가지 부교재가 레벨 1, 2, 3로 나눠져 있으면서 그곳에서 작년 중간고사 같은 경우 12문항의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반포고요. 프린트 주고 딸랑 한 문제. 근데 이것도요. 사실 약간의 좀 어거지가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다른 유사문항처럼 이렇게 완벽한 일치를 보이지 않고요. 이 문제를 풀 줄 알면 이것 정도는 충분히 풀 수 있겠지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네 학교 선생님들 왜 그러셨대? 그랬더니 그 중엔 또 하나이가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라고요.
선생님 왜 여기서는 안 내요? 그랬더니 선생님 하시는 말씀. 정답입니다. 사실은 그게. 이 프린트는 너네들이 수행평가로도 풀어오고 열심히 풀었을 거니까 다 잘 풀 것 같아서 안 냈어. 그리고요.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2학기 기말고사 가는 동안 역시 프린트에서는 시험 문제를 거의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찌 보면 프린트를 안 풀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수행평가 숙제로 내니까 어쩔 수 없이 풀긴 풀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여기 이제 뭐 숫자 번호도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학평이라고 보이는 게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시도교육청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보통 반포고를 제외한 인근 학교들의 시험 문제에 어려운 것들은 전부 다 뭐냐? 학평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험 대비 어떻게 하느냐? 아까 12문항 정도의 기본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센입니다. 여기 번호, 요 523번 보이십니까? 네. 그 다음에 230번, 뭐 이런 식의 번호 적혀 있는 게 있어요. 자, 이런 문제들은 센에 있는 문제와 거의 유사한 일치율을 보인다. 요것도 조금 이따 제가 이제 자료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는요, 어떤 번호가 어떻고 어떤 번호가 어떻고 이거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포고 시험 문제를 잘 풀어내려면 기본적으로 절반 정도의 문제는 센을 통해서 빠르게 풀어야 된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외우세요. 네. 뭐를 통해서요? 네, 센을 통해서. 빠르게 풀고 시간 확보를 한다. 그러면 남는 시간 어디다가 투자합니까? 바로 학평 또는 제가 문제를 못 찾은 이런 거. 이 별표는 어렵다는 표시거든요. 네. 못 찾은 어려운 거, 못 찾은 어려운 거 또는 뭐 시중교재 별표, 학평의 별표 이런 문제들에다가 집중적으로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 작년 중간고사만 놓고 본다면 인근 학교 중에 어디가 시험 문제가 가장 어렵니?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단언코 반포고등학교라고 말합니다. 반포고 시험 문제는 그냥 쉬운 말로요. 수학을 잘하는 아이가 잘 보는 시험이다. 다른 학교는 어떠냐? 다른 학교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센과 학력평가 기출문제 내지는 부교재를 잘 풀 수 있으면 시험을 무조건 잘 봅니다. 왜? 시험 문제가 거의 100% 다 그 두 권의 책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반포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참고서를 활용하지 못하는 문항이 5, 6개 존재하더라. 자, 그러면 답은 너무나 뻔합니다. 이걸 풀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학을 잘해야죠.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문제 하나를 풀더라도 배웠던 단원의 어떤 내용을 어떻게 쓰는지를 아이 스스로가 정확히 알아야 되고 단지 양측이나 아니면 누군가가 알려준 편법 내지는 쉽게 푸는 방법 이런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스킬을 연습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 수 없다. 즉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작년 수능시험 흔히 말해서 우리가 불수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1등급 컷도 예년과 다르게 확 떨어졌죠. 그런데 한 가지 우스운 거 바로 만점자 수는 훨씬 늘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뭐냐? 시험의 출제 경향이 바뀐 겁니다. 어떻게?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문제 스타일로 바뀐 거죠. 단지 문제를 딱 보면 이거 이렇게 풀면 돼. 이런 경험에 의해서 지금까지 내가 풀어왔던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아니라 수학적 개념을 문제 속에 감춰놓고 아이 스스로 그걸 끄집어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시험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학을 잘하는 아이,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아이, 이 문제에서 무엇을 묻는지 정확히 집어내고 그것에 따른 수학적인 내용을 정확히 문제 속에 녹여낼 수 있는 아이들은 만점을 받은 겁니다. 자, 그렇지 않은 경우 떨어진 거죠. 그래서 등급 컷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떨어지고 불수능 또는 뭐 용암수능이라고까지도 부르더라고요.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볼 때 이 시험 문제는 어렵지 않았다. 자, 반포고 시험 문제가 그렇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봤을 때는 이거 엄청 어려운데? 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아이들은 그러면 이 반포고 평균이 40점도 못 됐을까요? 그거는 아이들이 보던 일반적인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철저하게 개념 위주의 공부를 기본으로 하고 기초를 정확하게 닦고 그 위에 센을 통해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연습을 충분히 하고 그런 뒤에
내신 기출이나 학력평가 기출을 통해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에 다가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남으면 네, 어머님들 좋아하시는 블랙라벨 1등급 그와 같은 책들을 풀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까 넘어가서 잠깐 보셨던, 네, 요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유사문항 2개를 보여드리고, 그 뒤로 넘어가서 2020학년도 거 요 표를 또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매년 똑같지 않다라고 하는 걸 금방 아실 수가 있어요. 2021학년도 작년과는 또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거기는 거의 모든 문제에 유사 문제를 찾아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은 이렇게 못 찾는 문제들이 좀 있다더라.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센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절반 정도 되더라. 물론, 이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흔히 말하는 학력평가 기출,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 이 문제들은 쉽진 않다. 거기에, 반포고 작년 보니까 시중 참고서에서 흔히 보지 못하던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도 있다더라. 그거는 수학 공부를 잘해야만 되더라. 자, 이제 유사문항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작아서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위에 게 이제 실제 기출문제고요. 밑에 게 바로 이제 센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거의 똑같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이게 어머님들이 아마 지금 이 영상을, 핸드폰을 통해서 보고 계시면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고요.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보시면 뭐 이제 금방 확인이 가능하실 건데요. 뭐 거의 똑같다. 이거 푸는 아이가 이거 못 푼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요. 이것도 마찬가지 실제 기출문제, 밑에 건 센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력평가 기출도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화면이 좀 작고요. 문제는 좀 길다 보니까 이게 하나면에 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학력평가 기출은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과 첫 번째 단계에서 바로 이 센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하는 수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로 저는 이제 차츰차츰 난이도를 높여갑니다. 내신 기출 문제, 학력평가 기출 문제,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너네들이 치러야 되는 시험은 이러이러하다. 그러니까 준비할 때도 한꺼번에 1부터 100까지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1에서부터 60까지 기본적으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빠르게 풀고 그 다음에 수학적 실력을 쌓는 공부가 필요하고 그런 뒤엔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문제를 풀고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문제를 풀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아이들이 높은 난이도로 옮겨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가 집에서 공부할 때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센이라는 책을 공부할 때 A단계, B단계, C단계가 있잖아요. 물론 A단계는 처음 진도를 나갈 때 보는 곳이긴 하지만 BC를 놓고 봤을 때 저는 BC를 한꺼번에 보는 건 결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B단계만 빠르게 푸는 거죠. 그리고 그 B단계를 나 충분히 다 소화할 수 있어 할 정도까지 서너 번의 반복이 이루어진 뒤에 C단계로 넘어가면요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어머님들 학창시절 또는 뭐 어떤 운동 뭐 이런 거 배우실 때 똑같거든요.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할 때 처음서부터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한꺼번에 쫙 배울 수는 없어요. 저는 뭐 피아노를 잘 못 치지만 이제 저희 아이들이 예전에 피아노 배울 때 뭐 번호가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번호가 있다라고 하는 건 낮은 번호에 뭔가를 연습을 하고 그게 끝나면 조금씩 높은 번호로 옮겨간다는 뜻인 거잖아요. 한꺼번에 야 너 피아노 배웠으니까 오늘 이거 하고 내일 이거 하고 한꺼번에 쫙 끝내고 절대로 그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수학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책이든 그 어머니들께서 이렇게 아이들 공부하는 걸 슬쩍 쳐다보시고 나서 이놈 왜 뒤에 거 안 풀었지? 라고 저는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책에는 틀림없이 상중하 또는 뭐 1단계, 2단계, 3단계의 난이도가 있다라면 지금 우리 아이가 보는 건 2단계 문제, 3단계는 뭐 일주일 뒤 또는 2주일 뒤 정도에 풀어야 되는 문제. 이게 나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하에서 치밀하게 공부를 해야만 우리가 내신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2020학년도 1학기입니다. 자, 보시면 이번에는요, 빈칸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유사문항에 다 찾았습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역시 학력평가 기출문항은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적습니다. 자, 또 작년과 재작년 문제의 차이가 그겁니다. 재작년 문제는 제가 센에서 유사문항을 거의 다 찾아내긴 하지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요. 여기 보시면 학평기출과 262 이건요. 두 개의 내용이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623, 625. 여기도 보시면 163, 207.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번호 내지는 학력평가와 센에 있는 내용이 섞였다. 그거는 복합적인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수학을 잘하는 아이를 갈라내겠다는 뜻인 거죠. 그 말은 또 다른 말로는 어렵답니다. 시험 문제가 어렵다. 그러면 다른 학교는 어떠냐? 이런 식으로 두 개가 한 문항 속에 섞여 있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뭐 세화여고 세화고 문제 어렵다고 하지만 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야, 반포고 예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정말 3, 4년 전에는 반포고 시험 문제 쉽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재작년부터 반포고 시험 문제가 가장 어렵다라고 느껴진다. 물론 아이들이 볼 때는 세화여고가 세화고등학교가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세화고만의 부교재나 또는 보충 프린트 그곳에서 시험 문제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문제들은 어렵습니다. 뭐 EBS 올림푸스 고난도라는 문제집이나 또는 학평 기출 문제나 이런 데서 뭐 13개, 14개 막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처음 보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만 세화고 아이들은 그 프린트를 마치 반포고 아이들 프린트 풀듯이 풀어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느끼는 난이도와 다른 학교 아이들이 느끼는 난이도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비교가 불가능하지만 그냥 제가 볼 때 아이들이 공부한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본다면 반포고가 가장 어렵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어떻게 공부를,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자, 그래서 먼저 제가 이제 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센. 무조건 봐라. 자, 센은요, 7, 80점을 맞게 해주는 책이다. 자, 더 중요한 건 뭐냐? 이겁니다. 시간 확보를 도와주는 책이다. 자, 아까요. 반포고등학교 작년 시험 문제를 놓고 봤을 때 12문항 정도의 기본 문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12문항이 바로 센을 통해서 풀어낼 수 있는 문제다.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무조건 1분 이내로 해결할 수 있다. 그걸 전제로 공부하고 그렇게 풀어내라. 물론 약간 무리한 부탁이네요. 1분은 좀 그렇고요. 그러면 1분에서 1분 30초. 그러면 12문항이라고 생각을 하면 20분을 넘기지 마라. 그 문제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까? 자, 그 부분을 제가 뒤에 가서 저는 수업 중에 이렇게 이 시간 확보를 도와줍니다. 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당연히 내신과 학평 기출문제 풀어야죠.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이 좀 남는다면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블랙라벨 1등급으로 옮겨가라. 대신 꼭 챙겨주십시오. 1등급이 목표가 아니면 보지 마라. 자, 이 말씀은 아까 제가 표를 통해서 작년과 재작년 기출문제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학교는 어떠냐? 다른 학교는 반표랑 다를 거 아니야?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학교는 센을 통해서 풀 수 있는 기본 문제와 아니면 그 아이들만이 풀고 있는 부교재 내지는 학평 기출 문제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은 굳이 블랙라벨 1등급을 보지 않아도 유형 문제를 다 골라낼 수 있다. 그렇다면 뭐하러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블랙라벨 1등급을 가지고 고생하냐는 거죠. 이것도 보기 시간이 없는 상황에 이곳을 간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정말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공부하느냐. 우리 아이들이 자, 목표 막 세우고 나 고등학생 됐으니까 이제 중학교 때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지 라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리고 실제로 했지만 엉뚱한 곳을 계속 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정작 중요한 건요. 얘입니다. 얘. 어떻게 쉬운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맞춰내느냐예요. 그리고 이게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선 그 윗단계 문제들은 지금 백날 풀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왜? 시간 없는데요. 아이들이 이 문제를 풀려고 또는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즈음에 야 5분 남았어 10분 남았어 라는 소리가 들려요. 과연 아이들은 이걸 풀어낼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수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아이들하고 이제 계약하면서 수업을 딱 시작하면 처음에 1주차에서 3주차 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수학을 잘하려면 기본적인 개념에 충실해야 되고 밑바탕을 깔아줘야 됩니다. 자, 그 수업을 한다는 뜻입니다. 시험에 이런 유형 나온다. 꼭 나오는 유형이 있다. 기본적인 유형이 있고 너네들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그리고 예년에 나왔던 이러이러한 유형들 이 단원에서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를 풀려면 이런 내용 알고 있어야 되고 이 내용에 있는 이 단원에 있는 내용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문제 속엔 이렇게 사용된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정리를 합니다. 자, 이 즈음에 우리 아이들이 하는 게 바로 뭐냐? 센입니다. 요때는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요. 센을 풉니다. 자, 그런데 그 센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1분에서 1분 30초에 풀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지도하고요. 그거를 확인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그걸 뒤에 가서 설명드립니다. 자, 이제 4주차 넘어가죠.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 아이들 기본기를 닦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거죠. 대신 그 문제를 푸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과 학력평가 기출 먼저 푼다. 그 속에서도 난이도를 조금 나눕니다. 기본적인 학력평가나 내신 기출 문제 먼저 다루고요. 그러니까 뭐 한 1주나 2주 정도의 시간차가 생기겠죠. 그리고 조금 더 높은 난이도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걔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오답노트라는 걸 통해서. 자, 그럼 오답노트는 뭐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만을 모아놓고 계속 반복해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왜 필요할까요? 결국 내신 시험은 너무나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생각할 시간 없어요. 우리가 그냥 학원 다니거나 또는 혼자 공부하면서 집에서 시간 상관없이 뭐 한 문제를 가지고 뭐 2시간을 풀건 3시간을 풀건 상관없다. 그럴 때는 뭐 오답노트 이런 거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정말로 짧은 시간 50분 동안 20개, 21, 22개 뭐 이런 식의 문제를 풀어야 되다 보니까 문제 읽고 생각하면 벌써 2분 30초 그냥 훌쩍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너네들 시험 잘 보려면 모든 문제는 1번처럼 풀어야 한다. 무슨 말일까요? 어머님들 예전에 학창시절 때 1번 문제 풀 때 고민하십니까? 1번 딱 읽고 고민하시나요? 아니잖아요. 1번 읽었는데 이거 뭐지? 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 망한 겁니다. 공부 안 하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1번 문제에 고민을 할까요? 1번이 어렵다고 느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2번, 3번, 4번 쭉 넘어가는 문제가 전부 다 1번처럼 느껴지게끔 풀 수 있다. 무조건 1등급이겠죠. 그러려면 쉬운 표현으로 외워야 합니다. 적어도 시험이 끝나는 그날까지는 외워야 합니다. 뭐를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문제, 몰랐던 문제, 틀렸던 문제는 오답노트를 통해서 모아놓자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오답노트는 제가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고요. 아이들은 그 오답노트를 작성하면 되는데 조금 이따 보여드립니다. 자, 센 자이, 무한반복 후에 그리고 갈 수 있으면 가라 이겁니다. 블랙라벨로. 그래서 먼저 꼭 해야 되는 거 센을 통해서 기본기 다니면서 센을 통해서 시간 확보 연습 충분히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도 단계를 좀 넘어 올라가면서 2단계, 3단계 올라가면서 내신과 학력평가 기출문제 완전히 섭렵하고 그리고도 시간이 남는다면 다른 책으로 옮겨 타라. 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센을 어떻게 외우고 어떻게 오답노트를 만드는지입니다. 결국은 테스트와 관련이 있는데요. 매시간 30분 내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자, 1주와 3주 차에는 센을 갖고 테스트를 본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아이들이 풀어온 숙제, 그 범위에서 20문항을 전부 다 단답형으로 바꿉니다. 실제로 문제는 센에 있는 문제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객관식을 모조리 단답형으로 바꿉니다. 자, 그러면 어머니들이 생각하실 때 뭐야 애들이 풀었던 걸 그대로 푼다고? 근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은요 항상 어머님들과 저의 기대치를 산산이 무너뜨리거든요. 그렇게 20개를 보면 다 맞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평균 13점 넘어가지 않습니다. 뭐 조금 쉽다 그러면 한 14점 뭐 요 정도입니다. 20개 중에. 자, 대신 20개를 단답형으로 바꾸지만 거기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핸디캡을 적용하는 거죠. 바로 시간입니다. 시험 시간. 시험 시간은 20분을 넘지 않습니다. 한 문제당 1분을 더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제가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야, 너네들 센에 있는 문제 외워와. 이거 외워오라고. 외우지 않으면 못 푸니까 외워와. 그리고 확인합니다. 자, 만약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다음으로 잠깐 먼저 넘어갈게요. 수업 끝나면
그 즉시 아이들이 틀렸던 문제 오답노트 작성합니다. 그래서 클리닉은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업 끝나고 그 즉시 이루어지는 클리닉. 그러면 그 시간에는 뭐 하는 거냐면요. 수업 중이나 과제나 테스트나 이런 데서 아이들이 틀렸거나 몰랐던 부분에 대한 오답노트 작성. 이 오답노트는 제가 제공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거를 다 해결하고 집으로 귀가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아까 거 잠깐 다시 넘어가서 볼게요. 그리고 이제 4주차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내신이나 학력평가나 아니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그때 테스트는 어떻게 하냐면요. 미니 시험 형태입니다. 10문제. 대신 이때 10문제는요. 한 문제당 3분 정도의 시간을 줍니다.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정말로 이걸 3분 안에 풀어낼 수 있다 그러면 실제 시험에서 50분 동안에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을 풀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1주, 3주차는 센, 그리고 4주차 이후에는 미니시험 형태로 10문제 내외의 약간의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을 연습한다. 자, 이제 그게 잘 되어지지 않은 경우에 수업 후에 클리닉을 통해서 그날 배워서 잘 모르는 부분, 미진한 부분을 해결하고 집으로 간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뭐냐면 수학은 두 사람이 모여도 실력 차이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수업을 통해서 90점을 목표로 하는 아이와 80점이나 70점을 목표로 하는 아이들은 틀림없이 뭔가 각자들이 약간의 목마름이 있을 것 같아요. 아, 나는 이런 거 더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저거는 좀 어려운데? 뭐 이런 식의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수업은 같게 하지만 과제가 달라져야 된다. 아이들의 목표에 따라서 이 아이가 푸는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클리닉은요. 주말에 한 번 더 이루어집니다. 주말 또는 휴일입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직 이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아이들의 스케줄을 보고 그에 맞춰서 시간을 정합니다. 그럼 이때는 뭐 하느냐? 개인 과제 확인합니다. 개인별로 이제 각자 풀어오는 약간 책이 다를 수도 있고요. 같은 책 내에서도 서로 푸는 문제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아까 수업 후에 또는 테스트에 아이들이 몰랐던 거 틀렸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체크리스트로 작성하고요. 이제 요 주말 클리닉 시간에 아이들마다 틀렸던 유형, 그냥 그거를 저는 약점 문항이라고 표시했습니다. 그 약점 문항을 주말 또는 휴일 클리닉 시간을 통해서 그 문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또 반복 연습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주말 클리닉은요, 정말로 개인 차가 너무 큰 거죠. 문제집도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이 주중에 봤던 내용을 가지고 다시 테스트를 보지만 어떤 아이는 뭐 한 두세 문제만 볼 수도 있고요. 뭐 어떤 아이는 10문제를 볼 수도 있고요. 그거는 각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단계로 클리닉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끊임없이 같은 내용을 저는 반복해서 시험장에 가선 그냥 쉬운 말로 야, 외워서 풀어라. 적어도 기본 문제만큼은 외워서 풀고 그리고 좀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에다가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자, 그러기 위해서 꼭 어머님들께서도 신경 쓰셔야 될 거,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첫 번째 단계에서 100% 완성이 되는 단계를 원하시면 안 된다. 적어도 2달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거를 잘 쪼개셔서 3주까지 또는 2주까지 또는 4주까지 어떤 공부, 그 다음에 어떤 공부, 그 다음에 어떤 공부를 진행해 갈 건지를 계획을 잘 세우셔서 실천을 하신다라고 하면 뭐 반포고 시험 문제가 어렵다라고 한들 뭐 정보가 안 되겠습니까? 충분히 잘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지도하고 첫 시험에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지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